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무너지나 설마가 사실이 됐습니다. 한 나라가 일어서는 것은 참 힘듭니다. 오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한국으로 이민 오겠다고 하고 미국에서 역이민을 가고 그냥 뭐 한국만을 그냥 대학마다 막 붐을 일으키고 이렇게 지금 세계 정상으로 막 로켓처럼 올라가고 있는 이런 한편에서는 또 어이없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습니다. 세우는 거는 힘듭니다. 허무는 거는 잠깐입니다. 우리 빌딩도 짓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허는 거 보면은 그냥 그냥 주저앉고 말더라고요. 망하는 건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에 갑자기 이렇게 망하는 건 없습니다. 유다가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닙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 150년 전에 형제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막판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와 선자들이 외쳤지만은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차 포로로 아주 엘리트들을 다 잡아갔어요. 2차 포로에서 자기들의 왕과 또 엘리트들을 잡아갔습니다. 1차 때 다니엘, 2차 때 에스겔. 이제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목이 매게 그 백성들의 임박한 멸망,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근 1년 반 동안 포위하고 있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예레미야 보게 되면은 자기 몸에서 나온 태에서 나온 자식을 오늘은 내 자식 먹고 내일 너희 자식 잡아먹자, 이런 지역까지 이거 상징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그 정도까지 처참하게 됐는데도 예레미야가 빨리 항복하라, 하나님의 채찍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너희 희생이 그만큼 덜할 것이다. 끝내 시드기야 왕이 사실은 예레미야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득권자 재벌들 이것들이 완강하게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절대 안 됩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시드기야도 할 수 없이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처참하게 끝났습니다. 유다가 망하기까지는 적어도 150년 이상의 과정과 또 임박해서 1차, 2차, 3차 포로까지 이미 하나님이 경고할 대로 경고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지, 교통순경들 이제 숨고 있다가 갑자기 탁 덮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자들 통해서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또 가까운 일, 먼 일, 개인으로 말하면 먼 데서부터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환경적인 거, 그 다음에 가정적인 거, 막판엔 자기 몸으로 오는 겁니다. 이 경고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아까 우리 공목사님이 정말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은 시사적인 정치적인 얘기를 입 밖에도 못 내게 합니다. 교인들자도 그 먹으면 아주 매장이 돼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매장이 돼요. 정신병자처럼 취급받아요. 선교교회에서 어떤 집사가 우리 6.25 참전 용사가 6.25 되는데 광고 한마디도 없고 주부의 6.25라는 말 한마디도 없고 목사가 6.25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입 싹 닦아버리고 냉대를 하더라요. 오늘 공무사님 우리 보훈의 달, 또 이승만 박사, 또 우리 8.15 독립 광복, 이거는 정말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코드가 안 맞으면 우리 같이 못 가죠. 해방 후에 남노당 사회주의자가 75%였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박지원이가 60% 내지 최대한 70%까지 이재명이가 이길 거로 예언을 했어요. 박지원이가.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저희 편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6.25 때 탱크를 몰고 왔다가 연합군과 미군에 의해서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북한 땅은 폐허가 되고 쫓겨났습니다. 김일성이가 가만 생각하니까 무기 가지고 물리적인 싸움 가지고는 미국을 못 당하겠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거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직접 붙을 수가 없지요.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물리적인 공격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아벨 하나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우선은 그냥 대가 끊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세과야노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후손을 또 창대하겠습니다. 이제 또 창대해지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 주먹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6장에 오게 되면 혼합전술을 씁니다. 심리전을 쓰는 거예요. 피를 섞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시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들을 피를 섞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지게 만드는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심리전입니다. 소위 하이브리드 수단과 방법을 물리적인 것도 쓰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폭력이 아닌 모든 수단을 다하는 중국에서는 초한전, 한계가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쪽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그러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전쟁. 우리는 지금 그런 전쟁에 있기 때문에 탱크를 몰고 오는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총보다 편이 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승만 반공, 박정희 반공. 그래서 오늘 전세가 불어하는 이런 나라를 80년 만에 세웠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을 있게 만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이승만이 그때 우리나라 독립시킬 수가 없었어요. 좌익 세력이 너무 세가지고 8.15 남무선 3.1절 되게 되면은 우리 우익은 서울운동장에서 좌익은 남산 신차에 있던 누구 남산에서 행사를 하고 그러면 시가 행진하면서 서로 부딪히면 막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싸워하니까 경찰에서 좌익은 울지로로 행진하라, 우익은 동대문에서 종로로 행진하라 이렇게 해서 충돌을 막고 정말 우리나라 과정은 오늘의 한국이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게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이에요. 왜?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는 것은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의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애굽과 광야와 또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렇게 해서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꼭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 본질은 꼭 같습니다. 지금 왜 이렇습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왜 이렇습니까? 이제는 김일성이가 주먹 가지고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심리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남한에 심리전을 쓰기 시작했고 80년대에서는 본격적으로 지령을 내려서 왜? 70년대에 길러놓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난하고 머리 좁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 선택을 해가지고 서울대학 법대에다 보내라. 그래서 김일성 장학금 받은 386 세대, 지금 586이죠. 50대, 60대 초반,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장악하는 중견 세력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든 이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온몸에 퍼진 것처럼 너무너무 미세한 뿌리까지 정말 통반장까지 그놈들은 특히 문재인 때 아주 알박이로 다 박아놨어요. 박정희 나와도 이건 못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달라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걸 다 검색하기 때문에 집단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김일성의 장학금, 문재인 요즘 다 이 주류 세력들이 다 그때 80년대 80합번 386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다 장악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검찰이고 뭐 행정이고 뭐 사법이고 입법이고 지금 심지어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중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핵심 요소에 다 박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중국 사람이라는 거 딱 거기 명단이 벌써 몇 개 나왔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핵심들의 그 배후에는 중국 사람이 다 조종하는 거예요. 이번 대선에 이재명이 당선되니까 미 트럼프 정부에서는 초긴장을 했습니다. 물론 만약에 사태 다 저희들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막상 이렇게 뒤집히니까 그 전에 부정선거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갔죠. 그래서 이번에 국제감시단이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왔는데 선거는 갈리니아서 딱 울타리를 치고 옆에도 못 오게 그렇게 해가지고 감시를 못했지만은 알 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선되니까 미 국무성의 반응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미동맹 이상 없다. 강력하게 한미동맹을 지키겠다. 왜? 이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굉장한 메시지예요, 그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후에 중국이 있다. 너 까불지 마라. 딱 두 가지 메시지 나왔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어쩔 수 없이 트럼프가 전화를 해서 이재명이하고 20분 동안 통화했답니다. 뭐 거기서 중요한 통화는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칠애로 애교상으로 그저 뭐 너도 저격받았고 나도 저격받았고 뭐 이런 그냥 사담 정도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중요한 얘기는 거기서 안 했죠. 그러고서 이제 골프 회동을 한번 하자고 그러고 이제 G7에 그거는 이재명이 초청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캐나다 G7에는 한국과 호주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재명이가 초청받으면 아니에요. 지금 뭐 그거 가지고 카드를 막 띄우고 있는데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은 참석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만난다는 거 하고 캐나다 G7 거기에 업소보로 참석한다는 거, 이게 지금 으쓱해 가지고 이거 선전하고 난리도 났어요. 오늘 한국이 이번 대통령 선거 이재명 이거 하나로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김일성의 공작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니까 일본의 언론들이 뭐라고 했냐면 김일성의 심리전의 승리다. 딱 이렇게 나와서 일본에서 하루 이틀에 이게 아닙니다.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 붉은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가면은요, 코로나19처럼 붉은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가면은 그냥 삽시간에 온몸에 다 퍼지고 맙니다. 그게 지금 중국의 전략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한국의 부정선거 이게 아니에요. 한국의 부정선거,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에다가 전세계 선거관리협의회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 전세계 모든 부정선거 할 사람들 다 거기다 불러가지고 훈련시켜서 보내고,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이번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습격했던 바로 거기에 중국 사람들.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부정투표를 기술적으로는 한국, 조직적으로는 중국이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 16나라가 얼마나 전 세계 부정투표 컴퓨터 프로그램 또 영원들 훈련시키고 한국이 전 세계 부정투표의 총센터입니다. 이재명이는 그 중에 하나의 샘플로 하나에 나타난 거지 이재명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 싸움, 6.25 때처럼 진영전쟁에 샌드위치를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껴있는데 6.25 때는 달리 지금은 저놈들이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겠습니까? 왜? 부정선거 때문에. 왜? 부정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을 절대로 그놈들 다 만들어놓고 저희 하고 치면 다 하니까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요. 대통령은 자꾸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족쇄를 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다 나중엔 예산까지 다 제로 예산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고 정부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악의 근원은 지금 부정선거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목표로 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이걸 왜 모르는지 사람들은 계엄령이란 말 자체에 그냥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저쪽으로 다 더 쏠렸는데 왜 최후 수단을, 가장 위험한 최후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과 본질과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미루는 백성들이 이건 모르고 계엄령이라는 그 말 자체의 이미지, 오감, 거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그냥 저쪽으로 다 쏠려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그나마 김문수가 나와가지고 그만큼 엄청나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그만큼 48.9%인가 이렇게 나온 거지, 만약에 김문수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70% 80% 그냥 이재명이가 다 먹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대로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됐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국민의 선택으로 당당하게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김영삼은 문민정부, 이재명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국민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다 뭐든지 그 이름 가지고, 국민주권이라는 이름 가지고 뭐든지 다 할 거예요. 이재명이 집권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내 추측도 상상도 예언도 아니고 현실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의 팩트들입니다.
이 세상을 모르고선 성경 한 울천까지 맨날 해봐야 안 돼. 소용없어요. 왜? 마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찾아가지고 거룩거룩 찬양만 하고, 그게 유다가 망한 겁니다. 언제나 본질과 원리는 똑같아요. 지금 동문서답같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뭐 프로 공산당이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복태력만 하고 있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고, 그 중에 또 일부는 친북, 친중, 이게 지금까지 이만큼 지탱해 온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애수인 기자가, 박정희 그 이후부터 애수인 기자가 코리아는 참 이상한 나라다,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망할 땐 하면서도 안 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안 망하고, IMF가 터져도 꿈틀꿈틀하다가 또 일어나 버리고, 그 다음에 또 2차 금융파동이 와서 전 세계가 다 그냥 막 훌치고 돌아가는데도 한국은 그냥 꿈틀꿈틀하더니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 버려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뽑아서 얻어낸 만세,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스만 대통령이 미국의 청교도 신앙에 세워진 미국의 헌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었고, 개헌 국회에서, 아까도 여기도 잠깐 나왔지만은 개헌 국회에서 기도로 우리나라를 세운 나라입니다. 기독교와 대한민국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취임한 지 3일, 더도 말고, 이재명이 취임하자 3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3일 만에 미리 다 준비한 거지만은, 면소법, 대통령은 모든 문제를 대해서 고소하지 못하고 상소하지 못하고 수소하지 못하고 재판도 하지 못하다 면죄부를 줬어요. 국회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이 재판 못해요. 이제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냥 끝내버리고 간 거예요. 이재명이 아주 깨끗합니다. 완벽해요. 그 더럽고 흉측한 어마어마한 죄투성인가 이제는 다 벗어버렸어요. 국회에서 법으로 면제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법원장은 지금 국회하고 대법원이 이제 정면 충돌, 정면 붙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대법원장은 6월 18일 이재명의 선거법 판결한다. 대법원장이 나오고 있어요. 국회에서는 이미 못한다 했는데 대법원장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거기서 선거법 유죄로 선고하면은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1심처럼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그렇게 나오면은 이재명은 법적으로 헌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물러나야 돼요. 엄청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3일 만에 대통령이 되고 완전한 면죄부를 줬어요. 그 다음에 3대 특검법 통과시켰습니다. 3대 특검법은 그전부터 하려다 이제 못했던 건데, 첫째 윤석열 내란죄, 그 다음에 김건희 그 투자 뭐 해가지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해병대 최상병, 그것도 윤석열한테 다 올겸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3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검은 그냥 특검이 아닙니다. 아주 극좌파 검사만 120명, 거기에 딸리는 수사관 450명, 570명으로 구성된, 이건 막강한 파워를 가진 어마어마한, 못할 곳이 없는, 왜? 내란죄 뒤집어 씌우면 다 됩니다. 지금 내란죄 프레임 가지고 이번에 선고하지 않았어요? 이 내란죄 때문에 저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계엄령, 내란죄. 이 내란죄 이거 하나 뒤집어 씌우면은 못할 짓이 없어요. 첫째로 국힘당 국회의원들, 윤석열 지지한 사람들, 탄핵 반대한 사람들 다 잡아들입니다. 왜? 내란죄로. 지금 뭐 장관 몇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힘당은 내란당이라고 해서 해산시킵니다. 지금 이 막강한 570명의 특검,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사징계법. 검사가 저희 마음에 안 들면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다 자기네만을 위한 나라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뭡니까? 독재지요. 그 다음에 대법관을, 지금 14명인데 대법관을 30명을 늘려서 저희 사람들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대법원을 완전히 다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관을 또 증원한다고 합니다. 왜? 지금은 그래도 뭐 4대5, 뭐 5대4 뭐 이러고 있으니까 저희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서 헌법재판소 완전히 다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서운 거는 법관이 아닌 보통 사람들, 법대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보통 사람들로 구성되는 국민주권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국민주권위원회가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을 재심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사심제라고 지금 선포를 했는데 초등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사심제라고 했는데 사실상 오심제를 만드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 국민주권위원회라고 하는 민간인들, 법관 아닌 사람들로 만들어진 이 사람들이 재심해서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고 이 사람들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필요 없고 대법원도 필요 없고 이 사람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법관 아닌 사람들이. 그래도 대법원 헌법재판소라면은 그만큼 법조계에서 20년, 30년 다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전문가 중에 최고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법자도 모르는 놈들을 만드는 국민주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인민재판이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다 진행되고 진행 준비해 놓은 거예요. 결국 뭡니까? 사실상 인민재판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 3일 동안에 만들어낸 법이 대한민국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법이 뒤집히면 다 뒤집히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전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집어넣습니다. 무서운 피비린내 나는 대숙청이 벌어질 겁니다. 이거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러면 북한 공산당이나 북한이나 중국은 공산당은 헌법이 있어요. 집회 자유도 있고 종교의 자유도 있고 다 있습니다. 헌법에. 그러나 헌법 위에 당이 있어요. 당 위에 수령이 있어요. 수령이 곧 법입니다. 이게 공산체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헌법 위에 당이 있죠. 무슨 당? 민주당. 민주당이 이미 헌법 위에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헌법이어서 막 헌법을 걸레잡이처럼 만들어놨어요. 그 헌법에 누가 있습니까? 절대적인 수령 이재명이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모든 정책과 모든 것을 뒤에서 다 조정하는 거고 사실상 이재명이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체제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팍 뒤집어 엎진 못하지. 왜? 국제 여론도 있고 민심도 있고 여론도 있으니까 언제나 사탄은 거짓말쟁이 앞과 뒤가 다른 두 얼굴을 가진 겁니다. 이재명이 하나는 모든 사탄의 화신이에요. 죄와 악의 화신이에요. 이재명 하나 가지고 사탄의 정체를 완벽하게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왜? 그동안에 해온 거짓말. 안전자리에서 오리발 내미는 거짓말쟁이. 사기, 협잡, 약탈, 살인. 그 이상 사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사탕 발림으로 인심 포퓰리즘, 인심 정치를 합니다. 복지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노인 우대. 왜? 60대, 70대 이상들이 제일 보수니까 노인 우대에서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청년들 우대. 이건 다 자세한 건 말 못해요, 지금. 청년들, 대학, 학비, 뭐 이런 거 다, 일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에게 임대 아파트. 월 10,000원짜리 임대 아파트. 그러면 월 10,000원이면 우리 10불 아니에요? 임대 아파트 젊은 사람들의 뭐 몇백만 원 아파트를 줘가지고 준다. 여기 사탕 발림으로 지금. 그 다음에 국민 기본소득권이라는 하나만 얘기하면은 국민 기본소득권이란 뭐냐면 그 전에 전 국민 25만 원씩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거예요. 왜? 나라가 뭐 망하든 말든 뭐 국고가 뭐 망하든 말든 그냥 베푸는 겁니다. 이게 공산당이에요. 미국이나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냥 돈 풀어주는 거예요. 왜? 그럼 당장 좋으니까. 아니 25만 원씩 매달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실탈 사람은 다 받아먹지요. 받아먹다가 결국은 정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중소기업들 뭐든 개인 기업들 다 그냥 문 닫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나중엔 입 딱 벌리고 붕어 새끼처럼 정부에서 주는 것만 받아먹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노예로 저희들이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낚시 미끼입니다. 이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유화 정책을 쓸 거라는 거예요. 소프트 파워로.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뒤에서는 무시무시한 하드웨어, 무시무시한 악법들을 본물처럼 쏟아냅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또 이제 트럼프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갑자기 뒤엎지 못하지만은 뒤에서는 온갖 악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 당당되면은 장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관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웁니까?
국회 청문회도 거쳐야 되죠. 인선하는 것도 그렇게 갑자기 안 되죠. 그러니까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만 사표 수리하고 남은 모든 장관들은 다 사표를, 장관이든 뭐 대행이든 다 사표를 반려했어요. 그러고서 첫 국무회의 하면서 어색하지만은 우리 서로 이렇게 손잡고 같이 갑시다. 왜 그렇게 선심 쓰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악법들 만들어 놓은 거를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법이 시행이 됩니다. 공포하려면 국무회의가 있어야 돼요. 국무회의에서 합의해서 대통령이 그 법을 공포해야 법이 시행이 되는데 내가 요즘 대통령 혼자 법을 공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심 쓰는 것처럼 장관들 다 유임하게 해놓은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유화 정책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 화합해서 하자는 이 사기술로 또 끌어안는 이런 제스처를 쓰는 겁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꿰뚫어 봐야 돼요. 그래야만 다 넘어가고 맙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적고가 되면, 즉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이제 말하는 거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한 거는 현재 나타난 사실을 내가 말한 거고 진행되는 사실을 말한 거, 팩트.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입수한 대한민국 최후의 경고라는 그런 문서가 나왔어요. 뭐 내가 조선일보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여러 가지 쫙 남아있는 그거를 간단히 압축하면은 그들의 계획이죠. 이재명이가 정권 잡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문서예요. 첫째는 인간청소. 인간청소는 뭐냐? 저놈들이 지금 일을 가는 거는 계엄령 윤석열입니다. 그 내란에 얼마나 겁을 먹었었으면은 아주 치를 떠는 거예요. 청문회 하면서 윤석열은 사형시켜야 된다. 이재명이는 광화문 앞에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 하면서 거기서 계엄령과 관련돼서 최소한 5,000명 내지 10,000명은 죽여야 된다. 어떻게? 독살, 어떻게 자살, 어떻게 총살. 방법같이 얘기했어요. 5,000명 내지 10,000명 죽여. 5,000명 내지 10,000명이 아닙니다. 이젠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뭐든지 다 내란 프레임을 씌우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만약에 내란죄, 지금 직위원 판사가 지금 1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윤석열 이게 올바른 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걸 재판을 판사를 바꾸니 뭐니 지금 난리들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심, 3심이 있습니다. 어차피 윤석열은 내란죄로 죽습니다. 내란죄는 사형 아니면 종신밖에 없어요. 다른 뭐 몇 년 이게 없어요. 그러면 국민 여론이나 또 국제적인 이런 여론을 봐서 사형까지 안 시켜도 종신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면 없는 종신이에요. 김건희도 이런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김건희도 지금 또 내란죄를 갖다 뒤집어 씌워서 김건희도 세상에 못 나오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내란 세력 소탕전. 내란죄는 소탕전은 뭐냐면 내란 종식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내란 종식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인민재판 대대적인 숙청하는 기관입니다. 내란 종식위원회를 이거 뿌리고 뽑겠다는 거예요. 내란 세력들. 그래서 윤석열 지지자, 탄핵 반대자, 이재명 좌파 반대하는 사람들 124만 명을 숙청한다고 나와 있어요. 124만 명. 이것도 적은 거예요. 최소한 500만 내지 1,000만은 숙청이 돼야 됩니다. 그게 공산당의 교과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월남이 공산화되고 600만 명이 학살됐어요. 킬링필드 말할 것도 없고. 공산당은 피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어디나 시뻘건 곳이 어디나 다 깃발이고 뭐고 다 뻘건 건 왜? 피입니다. 피의 혁명이에요. 피 없이는 공산당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시진핑이 최측근 가장 신임받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행방불명되고 지금 전부 다 처형되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네. 계속 지금 무서운 숙청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공산당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이게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호세 선지가 이 백성의 여호와를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되 잘못 알고. 유대인들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고 설교가 많고 뭐 유튜브는 뭐 동영상 뭐 별의별 거 다 떠도 전부 다 가짜 찌라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건 다 개수작이에요. 개들 짖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교회 실정입니다. 칼빈이 교회는 그 시대의 마지막 남은 양심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또 교회는 그 시대의 마지막 방파제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무너지면은 불의와 악을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뭐 좌우가 어디가 있어요? 극소수 아주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그런 목사, 그런 교회만 지금 목청 높이고 지금 싸우고 있지. 다 넘어갔어요.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큰 틀에서는 큰 계획 가운데다 하겠지만은, 그래서 조원진, 전광훈, 전한길, 또 극우 유튜버 다 체포하고, 나경원, 윤상윤, 이건 가택연금을 하고, 이건 친윤계입니다. 이것을 A, B, C급으로 나눠서 A급은 처벌, 직권해임, B급은 금융, 신분 제재, C급은 의료 혜택 제재, 교육, 불이익, 그 다음에는 경력, 검열, 뒷조사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체제 전복입니다. 체제 전복은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면 체제가 전복되는 거예요. 사법부 장악하는 거는 헌법을 장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국민주권위원회가 모든 법을, 헌법재판소의 대법원의 모든 법을 비법관인 이 민간 국민주권위원회가 최종 판결을 내는 거예요. 법관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법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게다가 대법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30명으로 늘리고, 헌법재판관도 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골수들 다 집어넣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 국민주권위원회에서 마지막 판결을 하는 겁니다.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최고의 법관들이 판결한 것도 다 제로로 만들고 다 뒤엎을 수 있어요. 무죄로 만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세계 선진국 정상국 지금 우리 파워로 말하면은, 군대가 파워로 말하면 지금 세계 5위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이런 나라가 이게 꿈이나 꿀 수 있어요? 다 취했어. 사탄의 바이러스에 다 취했습니다. 다 감각이 마비되고 무뎌서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분별을 못해요. 이것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보아도 소경, 들어도 귀머리, 내가 저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보고 듣고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겠다. 이미 심판이 결정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집니다. 보아도 들어도 앞만 옆에 깨우쳐서 한 가족들도, 한 형제들도, 한 같은 직장 동료들도 아무리 말해도 믿기질 않아요. 심지어 MBC 사장은 아주 극좌 아닙니까? MBC 사장 아들이 연대에서 탄핵 반대 아주 중심이 돼서 아주 이걸 만들어가지고 막 탄핵 반대 이걸 만들었어요. 이제는 부모 자식도 없어요. 자기 프레임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엔 찢긴 태극기. 찢긴 태극기가 뭐냐 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취임식 하는 그 파티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에게 배지를 달아줬는데, 태극기 배지를 달아줬는데, 그 배지가 한쪽 귀퉁이가 나갔어요. 한쪽 귀퉁이에 불이 탔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사찰에서 보관하고 있던 국보급인데,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일본에 사절이 갈 때 그때 즉흥적으로 그때 태극기를 만들어서 이제 보냈는데,
그 태극기가 지금 우리 쓰는 태극기인데 이 태극기가 왜 문제냐? 일제시대에 어떤 스님이 일장기에다가 까만 걸 이렇게 해가지고 태극을 만들고 4쾌를 만들어서 항일의 표시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장기를 태극기로 만드는 거예요. 일장기 이렇게 빨간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일장기를 태극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항일 운동의 독립 운동의 하나의 심볼이죠. 그래서 지금 수색에 있는 그 사찰에서 이걸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걸 사진 찍어서 배지를 만들어가지고 찢어진 태극기를 지금 이재명이가 달고 있습니다. 뭡니까? 2가지예요. 공산당은 무조건 다 7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다 숙청을 합니다. 아주 1분 전에 일을 걸어요, 공산당은. 왜? 뭔가 프레임이 있어야 숙청을 하니까 뭐든지 숙청하려면 친일로 몰아가지고 다 숙청을 해요. 우리나라도 뭐 친일 뭐 명단까지 다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친일로 몰아가지고 이재명이는 반일이라는 거예요. 문성열 대통령이 일본하고 이렇게 미국, 일본 또 한국 삼국 동맹을 해가지고 대중국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그걸 깨겠다는 겁니다. 일본을 격화시켜서 미일 한 아시아 삼국 동맹, 중국 견제하는 데 가장 막강한 아시아 삼국 동맹을 깨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한미 동맹을 깨겠다는. 그 다음에는 태극기가 훼손됐어요. 찢겼어요. 그럼 뭡니까? 대한민국을 단에 찢어놓겠다는 거예요. 이재명의 별명이 뭡니까? 찢개명 아니에요? 찢개명, 찢개자라는 그 찢개명이 우연이 아니라 대한민국 태극기를 찢어놓은 태극기를 달겠다는 거예요. 반일, 미일 한 동맹 깨고 동시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훼손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법에서 자유라는 글자를 빼고 세월호 5.18 이제 이태원까지 거기다가 헌법 소문에 집어넣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공산화, 불법, 악법, 반역, 반란, 폭동 이거를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으로 시켰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주장하던 겁니다. 이재명이 당선되고 3일 안에 또 나온 게 뭐냐면 이태원법. 그러니까 세월호 5.18 국가 세금 가지고 얼마나 좀 각양각색의 보상을 받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태원 보상한다는 거예요. 정말 숨이 막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미, 반일, 친중, 미군 철수, 종전선언, 연방제, 그 다음에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지금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를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강력한 1인 독재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를 무소불위의 막강한 파워로, 북한으로 말하면 정치보위부지요. 정치보위부가 장성택이 잡아다 죽이지 않았어요? 공수처가 남한의 정치보위부 같은 막강한 파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강력 수사로 재벌을 장악하고 국정원, 방첩사, 정보사, 감사원 등등 모든 정보기관을 다 해체 내지는 다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특별감찰단, 말하자면 암행어사지요. 특별감찰단을 두어서 각양각층 모든 것을 다 감찰하는 사상감찰. 그 다음에 감사원과 검찰청을 다 그냥 해체시키고 검찰과 감사원을 국회의 감시 감독 하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 뭐예요? 저희 감사하겠습니까? 전부 다 장악하는 거예요. 국회가 일당 독재, 일당 1인 독재. 그 다음에 모든 미디어, SNS 감시, 검열, 뭐 유튜브, 카톡 할 거 없이 지금 벌써 그런 말들이 벌써 카톡에 나오고 있는데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동안은 카톡에 대통령 선거하면서도 탄핵 반대 뭐 이런 것들 다 카톡으로 엄청 유튜브들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거 다 지우라는 말들이 벌써 나오더라고요. 다 추적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미국의 유학이나 미국 비자 내려면 그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의 모든 걸 다 기록을 다 추적합니다. 이제는 아무나 미국 함부로 못 가요. 반민 운동을 했거나 이 사회주의 운동을 했거나 뭔가 이런 조금 끼미만 있어도 미국 못 갑니다. 별 케이스가 아닌 한은 이재명이도 미국 못 가는 거예요. 아주 딱 국무성에서 딱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앞으로 대학 교수나 앞으로 유학이나 앞으로 뭐 무슨 비즈니스나 이것도 아무나 함부로 미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현대그룹은 뭐 자동차 제철할 것 없이 현대그룹은 몽땅 다 이제는 미국으로 다 이송하기로 해서 지금 현대그룹 안에 있는 노조들이 지금 손이야 발이야 빌면서 다 노조 탈퇴하고 우리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가지만 놈 알아달라.
결국은 저들이 판 함정에 저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민노총 노조들이 다 탈퇴하고 지금 빈 껍데기만 남았어요. 삼성, SK, 대재벌 다 미국으로 갑니다. 또는 다국으로. 왜? 공산체제에 가게 되면은 완전히 민노총 그놈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제 국유화합니다. 재벌 해체하고.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베네수엘라 이하로 쫄딱 망하고 뭐 개망신 당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북한보다도 더 못 먹고 못 사는 나라가 불과 며칠 새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경제 무너지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국식 CCTV로 생체인식, 중국에서는 지금 벌써 다 시행되고 있는데 뭐 횡단보도를 지나가든지 어디 큰 건물에 들어가든지 뭐 백화점에 들어가든지 어디 들어가든지 전부 CCTV 전 국민을 다 감시할 수 있는 CCTV가 지금 중국에 몇 억인가 뭐 그렇게 깔려 있다고 그래요. 그 횡단보도 지나가면 벌써 생체 인식으로 카메라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생체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기록 다 수집해가지고 빅데이터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가며 누구를 만나며 다 추적을 하고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게 그래가지고 신분제를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실성 또 당에 충성하는 거 또 반대하는 거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 거 전부 이거 가지고 A, B, C 분류를 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제재를 하게 되고 처벌을 하게 되고 모든 혜택 받는 것도 이 A, B, C 클래스에 따라서 혜택을 받지. 아메리카나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뭐 무슨 꼭 중국식으로 지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뭡니까? 중국의 속국이 되겠다는 거예요. 중국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단지 미국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 그것만 남은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감시체제, 신분, 성분 이런 클래스로 하게 되면 결국은 짐승의 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다 탈북하고 돈 있는 사람들 다 지금 탈한국, 탈북이 아니라 탈한국이 합니다. 대기업 가면 어떻게 됩니까? 현대자동차 안 하면 그 밑에 부품 공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소기업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산층들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대법원장이 6월 18일 날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오면은 절대로 무죄는 아니겠죠. 만약에 이재명이를 유죄 판결하게 되면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없어요. 법을 저희들이 다 마음대로 하는데 뭐 거기 판결 나면 뭡니까? 대법원장 내란죄로 갖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 투자한 모든 투자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IMF 정도가 아니죠. 대한민국 경제는 그냥 하루 종일 폭삭망하는 거예요.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짐작도 못할 거예요. 너무 풍부하고 평화롭고 자유한 그런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한국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제는 한국의 기술이 유럽이나 독일이나 미국보다도 더 앞서는 최첨단 기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냥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만 아니에요. 미국도 개발 못한 최첨단 기술들, 이 무기와 모든 최첨단 기술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저놈들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완전히 판이 되어버려요. 미국은 중국 못 당합니다. 근데 완전히 판세가 끝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군사력에서도 중국에 지금 딸려 헐떡거리고 지금 한국에서 배를 만들고 항공모함도 한국에서 만들고 비행기도 이제 한국에서 만들겠다고 지금 미국이 그러는 판인데 이 기술들이 전부 다 넘어가게 되면 미국은 군함 하나 못 만들어요. 왜? 한국이 족화되면 비밀이다. 거기 나오니까. 군함 하나 못 만들어요. 비행기 수리 하나도 못해요. 일본은 기술 딸립니다. 한국 없으면 미국도 못 살고, 한국 없으면 중국도 못 살고, 한국 없으면 유럽도 못 살고, 한국 없으면 전 세계가 못 살게 지금 돼 있어요. 한국이 전 세계 지금 중심축이 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중국으로 기술들이 넘어간다면 그때는 미국이 죽기 아니면 살기다. 최후 수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겠죠. 하이브리드니까 뭐 경제, 무력, 뭐 정치, 애교, 뭐 총동원해서
그때는 한국을 완전히 미국이 접수하고 남북을 통일하고 말 겁니다. 이재명이 뭐가 없어요. 미국이 남북을 통일시키면은 모든 주권은 미국이 움직입니다.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고 그러면 중국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정반대의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에서는 뭐 이재명이 뭐 대통령 부정선거 뭐 어쩌고저쩌고 한국에서는 뭐 큰 것이 온다 뭐 유튜브에서도 오늘 그거 큰 거 그렇게 간단히 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다 가지고 있고 다 준비하고 있고 그 때에 어떤 때에 결정적으로 어떤 무기를 쓸 거냐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섣불리 함부로 덤벼들지 않습니다. 왜? 국제 여론도 있고 또 실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애교적으로나 그 실리를 다 따져가면서 하는데 미국이 뭐 한국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절대로 없어요.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 모든 최첨단 기술을 다 하는 겁니다. 이제 6월 17일 18일 카나다에 G7에 이재명이가 갈 겁니다. 거기서 트럼프도 만나고 시진핑도 만날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경주에서 에이펙 여기는 시진핑이 꼭 옵니다. 거기선 오보탄 한중 정상회담을 할 겁니다. 9월 달에 거기서 정말 중요한 어떤 결정과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트럼프하고 이재명 만난다고 했지만 언제 어디서 뭘 어떻게 할지 무슨 안건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건 우리가 아직도 모르겠어요. 큰 거는 없습니다. 이재명이 됐다고 해서 미국에서 당장 와서 뭐 뒤에 없는 국제감시단이 와서 다 보고했다고 해서 그걸 갑자기 하루아침에 와서 뒤집거나 이렇게 우리 생각처럼 간단하고 단순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일은 안 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면은 애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절대로 무리한 일은 안 합니다. 큰 거 없어요.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이재명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재명은 대만에도 쎄쎄, 중국에도 쎄쎄, 일본은 아래가 또 원래 조폭의 근성은 위에는 죽도록 충성입니다.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이에요. 이게 조폭이 아주 룰이에요. 그 대신 자기보다 약한 밑에 놈들은 엄격하게 그냥 다스립니다. 이게 조폭의 근성이에요. 지금 이재명이가 국제조폭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놈들이 그렇게 지금 복종하고 그놈들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한쪽으로 돈도 줘가면서 한쪽으로 폭력으로. 말 안 들으면 죽여. 대한민국은 완전히 조폭공화국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트럼프는 함부로 못하지요. 그러면 이제 정상회담만 보자나도 뻔해요. 가서 어제 트럼프 쎄쎄, 아메리카 쎄쎄, 아양 떨겠지요. 뒤에서는 오만 음모한 짓을 다 하면서도 앞따르고 뒤따르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틈새 껴가지고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가 암만 친중이고 종중이고 중국의 노예가 되고 했다고 해도 그렇게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밑에서 떠들 때 하고 막상 그 자리에 앉았을 때하고는 달라요. 상황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국제 문제가 있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애교적으로도 완전히 패싱당하는 무시당하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애교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폭망하고 이재명 정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 얼마 갈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망이 없어요. 왜? 보수가 다 썩었기 때문에. 이 보수를 썩은 보수, 일반 국민이나 뭐 목사들이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국힘당원들이나 이 썩은 보수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간단해요. 악은 악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썩은 보수들 다 싹 쓸어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젊은 세대, 정치물 먹고 썩지 않은 새로운 젊은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지금 자유대학인가 뭔가 지금 젊은 대학생들이 지금 많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황교안의 부정투표 반대, 거기도 2030 자유대학 여기 아주 많이 적극적으로 가서 전 투표소에 다 가가지고서 엄청난 걸 다 지금 발견해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 앞에는 너무너무 어지럽고 복잡하고 혼란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한 치 앞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디로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여기까지밖에 오늘 말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라 하심이라. 대한민국이 너무 배부르고 자유롭고 너무 평안하니까 교만해졌어요. 배부르고 자유롭고 풍요로워지면은 꼭 딴짓을 합니다. 사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고 가슴에서 밑으로 가서 그 밑에서 마지막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거 아니에요. 전 세계 미국 다 그거 아니에요. 머리에서 뭐가 옳은가 뭐가 그른가 도덕, 윤리, 법 그 다음에 가슴으로 막 뜨겁게 왁샤왁샤 하는 거 데모하고 그 다음에 배가 부르면은 그 다음에 밑으로 가는 겁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다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공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해방과 일제해방과 6.25, 5.16, 또 5.18 올림픽, 88 올림픽, 경제, 방산, 방위산업, 각종 첨단 기술, 국가 위상에 전 세계에 따를 수 없는 초스피드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높이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유럽에서 300~400년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불과요 80년 동안에 박정희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머리가 아파서 한국을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는 다리가 찢어져도 이제는 한국 못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왜 한국을 이렇게 높였겠습니까? 높여놓으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하니까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이거 누가 청소하니까? 악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누가 청소했습니까? 아수르로 청소했어요. 남한국 유다를 누가 청소했습니까? 바벨론으로 청소했어요. 70년 포로가 다 찰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놓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뒤엎고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모델과 본질과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똑같은 모델의 형태만 바꾸면서 계속 반복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해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세상 보는 역사 보는 이 눈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모델을 가지면 그 모델의 거는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암송할 오늘 성경 구절을 아까 여기에 띄우고 우리가 했지만은 시편 119편 8절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오리니 회개죠.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천무여지옵소서.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겠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한국 교회들을 이제는 저놈들이 청소합니다. 이재명이 한국 교회 청소합니다. 왜? 그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악으로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한 세대가 지나가고 해결을 할 때에 하나님이 돌이킨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는 회개, 그 다음에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마지막 삼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사사기 6장 28절에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마지막 목숨을 거는 삼손의 기도. 우리는 지금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삼손의 기도를 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근데 이미 한 번이 지나갔어요. 그래도 남은 또 한 번에 한 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유다가 성전이 파괴되고 약속의 땅도 약속된 민족도 다 없어지고 말살돼서 이방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으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야곱 집을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남은 자들이 회개한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포로들이 다 돌아온 거 아니에요. 회개한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과정이 그대로 될 줄로 압니다. 단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겠사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겠사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한 번의 마지막 기회는 지나갔지만은 다음 포로에서 돌아오는 다음 기회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이 모든 불의와 악을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삼손의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